여러분, 만약에 돈 많은 나라랑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최근 한국인들의 대답이 무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와, 생각해보면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한강의 기적을 외치면서 경제 성장이 무조건 1순위였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뭐랄까 하나의 신호탄 같은 거죠.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서 나온 이 결과 단순한 순위 바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조사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96년부터,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꾸준히 해온 거거든요.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쭉 기록해온 그런 일기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드디어 2025년에 그 30년짜리 일기장에 정말 역사적인 한 줄이 딱 쓰이게 된 겁니다. 바로 국가의 최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기록이죠. 자, 그럼 이 30년 만의 대역전극, 부유함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간 이 변화가 과연 구체적인 수치로는 어떻게 나타났을지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목표는 딱 하나였죠.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정말 굳건했던 목표였는데 와, 이걸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바라는 마음이 역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겁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31.9%, 부유한 나라가 28.2%. 생각보다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건 단순히 몇 퍼센트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절대적인 1등이었던 경제발전이라는 가치가 드디어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것. 바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난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30년 만에 지금 이게 바뀌었을까? 분석가들은 이렇게 봐요. 최근에 있었던 몇몇 정치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시민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민주주의가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라가 꿈꾸는 이상이 더 멋지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더 행복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데이터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에요. 보세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죠. 불과 3년 만에 행복감도 삶의 만족도도 그냥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나라의 목표는 더 좋은 곳을 향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개개인의 삶은 더 힘들다고 느끼는 걸까요? 바로 이게 행복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국가의 꿈은 점점 커지는데 왜 개인의 행복은 줄어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아마 우리 사회 안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갈등의 문제죠. 네,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멋진 목표 뒤에는요, 사실 우리 사회를 깊숙이 파고드는 아주 심각한 갈등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의 끝판왕은 뭘까요? 역시 이념 갈등입니다. 무려 82.7%. 와, 이건 거의 모든 국민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너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뒤를 쫓는 게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기업가와 근로자 간의 갈등, 이게 76.3%예요.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이 분열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즉 부유층과 서민층의 갈등도 74%나 됩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 사회는 이념, 노동, 계층, 이 세 개의 거대한 갈등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셈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갈등이 그냥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행복지수가 왜 떨어졌을까? 아마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확 나빠진 갈등이 있어요. 바로 젠더 갈등입니다.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3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확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느낌은 지역 문제에서도 똑같습니다. 수도권하고 지방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니까 사회 여기저기서 분열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뭘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까? 이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답은 결국 현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온 거죠. 빈부격차, 일자리, 그리고 집값. 딱 이 세 가지가 제일 시급하다고 꼽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봤던 계층 갈등, 노동 갈등 같은 게 그냥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매일매일의 현실적인 걱정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정년 연장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고령화 사회에서 더 오래 일하고 싶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 일해야만 한다, 이런 사회적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의 경제적인 숙제를 안고 우리가 미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미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술, 그중에서도 생성형 AI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AI를 무슨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개인 비서, 아니면 문서 작업 도와주는 똑똑한 도구, 이런 식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AI라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이 된 겁니다. 결국 이야기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 곳곳이 갈등으로 쪼개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 이 엄청난 모순, 이 커다란 간극을 과연 어떻게 메워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게 던져진 가장 무겁고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